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최근에 제가 독립서점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독립서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곳을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문학소매점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큐레이팅을 하는 독립서점이고요. 작년에도 이제 가서 박완서 작가님이랑 김순 작가님 책을 구매를 해서 읽었던 서점입니다. 사실 올해 봄에 한번 다녀와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래저래 시기를 좀 놓쳐서 이번에 여름 휴가 때 잠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권의 책을 샀고 다 읽어서 단편집 2권 이렇게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한 권은 엔솔로지이고요. 한 권은 이제 개인 단편집입니다. 그래서 엔솔로지부터 소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요, 작가정신 출판사에서 나온 소설향 엔솔로지 초록당입니다. 6명의 작가분들이 참여한 엔솔로지로 색과 향에 대한 소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 소설은 색과 향이라고 하는 요소를 특색 있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색과 향을 사용하고 수용하는지를 감각해 볼 수 있는 소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소설의 줄거리와 감상을 간단하게만 정리해보면, 첫 번째, 김하진 작가의 초록담은 요즘 내게는 숨 문제가 있다. 숨을 들이쉬는 법을 이상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일들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불편하고 불쾌한 상태의 이 주인공이 보영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조금 덜 불편하게 이 불편함과 불쾌함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불편함들을 약간은 무던하게 흘려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잠시 잊게 되는 짧은 상쾌함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힘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감각할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진영 작가의 나쁜 여행은 치앙마이로 한 달 살기를 하러 떠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만난 꼬마와 그리고 교환학생으로 왔던 핌을 이제 치앙마이에 가서 다시 만났을 때 깨닫게 된 바로 하여금 지금 내가 선택하고 말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어렴풋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렴풋한 결론이다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일상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 나의 불확실함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좀 힘이 되는, 지지대가 되는 이야기, 깨달음이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빛과 빛금에서는 서로 다른 정치적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간과 현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친구와 결별을 한 상태에서 미미소라는 공유하우스에 들어온 민정은 이 미미소에서 정치적 대립의 갈등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이미 민정은 흔히 보수와 진보라는 구도의 갈등을 여러 관계 속에서 겪고 튕겨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미미소 안에서 발언을 삼가고 조용히 넘어가려는 수동적이지 않은 입장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입장을 가진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마주하게 되는 한 장면을 만나면서 정말로 바라는 것을 이제 발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 지점이 우리가 좀 무언가를 잠시 멈추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정치적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립스틱 색깔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미묘한 부분에서 또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이질성으로 하여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건설적인 논쟁을 하게 하는 이 가치관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뛰어넘어 어느 한 시점에는 또 통합을, 단결을 또 이루게 되는 또 지점들을 마주합니다. 사실 정치적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섞이고 또 다시 분리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함께 겪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가다듬어 볼 수 있는 소설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편의 이제 이서수 작가의 글을 좀 읽어 보았을 때, 이서수 작가는 글을 쓸 때 문제를 돌리지 않습니다. 돌려서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장면들을 그대로 좀 옮겨 적는 방식으로 이제 소설을 쓰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그 시대의 문제의식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소설을 쓰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이제 뒤에 작가 노트에도 쓰고 계시지만 이 주인공과 굉장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한 지점을 또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러한 말들과 이 소설을 좀 대비해서 보았을 때면 작가님이 진짜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을 한번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보고 싶으셨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6개의 작품들 중에서는 독서 모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논쟁적이겠지만 또 가장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게 되는 소설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소설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네 번째 소설은 공현진 작가의 이사인데요. 이 이사는 냄새와 향과 관련된 작품 중에서 그 특징이 가장 은유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이 맡은 냄새를 완벽하게 독자는 알 수 없을 것 같다. 저도 그렇고 이 글을 읽는 다른 독자분들도 그렇고 알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소설은 부부인 우진과 혜호가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날부터 집에서 은연중 비릿한 냄새를 맡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냄새를 계속해서 맡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이었으니까 이사를 가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혜호가 이 냄새의 원인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에 대해서 혜호가 내린 판단, 그리고 이 혜호의 판단을 듣고 또 생각을 가지게 되는 우진의 모습, 이 여러 모습들이 겹치면서 생각할 거리들이 만들어지는 소설이었고요. 작가 노트에 보면 공현지 작가님이 이제 냄새라는 것은 측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은 냄새를 맡아도 우리가 같은 냄새를 맡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내용을 딱 읽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은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은유의 내용 속에 있는 구체적인 어떤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냄새와 같겠구나, 서로 좀 맡은 게 다른 부분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김희선 작가의 뮤른을 찾아서는 SF 장르 소설이고요. 입자 가속기라는 기계가 아주 크게 만들어진 도시에서 어느 날 주인공은 색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색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단순히 시각적으로 어떤 색을 감각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가 어떤지 좀 어렴풋이 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눈을 뜨고 나서는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제는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언제나 꿈에서는 그
그 색깔이 뭔지 깨닫는다. 그러나 깨어나면 그 색깔을 잃고 만다. 이곳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 어쩌면 우주 전체에도 그 색은 없을 것이다.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날 이후 사라진 건지도 알 수 없다. 중요한 건 그저 없다는 사실 뿐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잃어버린 색에 대해서 주인공이 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김진수라고 하는 예술가를 찾아가면서 이 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해 가게 되는데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이 김진수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색의 비밀은 무엇인지,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김희선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새벽에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고 그 속에 사람의 실루엣만 보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데요. 소설들이 그 소설의 분위기가,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잘 보이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사과 작가의 전기도시에서는 홍차향이 난다는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화자의 연인이 갑자기 사라진 이후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독백을 읽어내려가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고 강렬한 소설인데요. 이 짧은 독백이 의미하는 바와 상징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소설이었고, 이 의미가 독자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읽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소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편 모두 각각 이 작가님들의 특유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소설들이기도 했고, 각각의 좀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독특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소설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장진영 소설가의 소설집 우아한 유령입니다. 출판사는 민음사입니다. 저는 장진영 소설가의 책을 처음 읽었는데요. 이 책을 살 때 이제 책방지기님이 마이너한 소설들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초록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마이너한 느낌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마이너함이라고 했을 때 그 약간의 그 어두운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 어두운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졌던 소설집은 이 우아한 유령이었습니다. 8편의 단편이 들어 있고요. 소설집 전체가 이 표지의 색감을 굉장히 닮았습니다. 약간 얇은 막이 있는데 저도 그 얇은 막을 찢고 그 속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고, 그 속에 있는 것들도 이 막을 찢고 나올 생각이 없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좀 명확한 소설들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실루엣만 좀 보고 있는 느낌도 든 소설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흔히 소설이나 시나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어성을 가진다라고 하잖아요. 이 모어성을 가지고 소설의 작품성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드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준 소설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모어성 때문에 사실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화자가 등장을 하는지, 그리고 그 화자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입술을 다물고 부르는 노래는 대학을 아주 오래 다니고 있는 주인공이 복학을 하면서 보게 된 장면입니다. 특히 이제 그 장애를 가진 학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좀 보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 도청자는 스터디 그룹에서 도청을 당하고 있다는 언니의 말을 듣는 나, 음악을 공부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작품 표제작 우아한 유령은
가끔씩 유령처럼 산책으로 탈옥을 하는 아버지를 둔 보라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네 번째 작품 아란은 나와 아란 사이에 있었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용서는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부부가 가해자의 아들에게 사과를 받으면서 나타나는 변화를 죽은 딸의 입장에서 서술한 소설입니다. 여섯 번째 허수입력은 어린 시절 주유소집 딸이었던 화자가 생각하는 관계에 대한 소설이고요. 일곱 번째 첼로와 칠면조는 어느 날 딸의 가방 사진을 받은 주인공이 이 사진의 의미와 경위를 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임하는 마음은 집과 보육원을 왔다 갔다 하는 어린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개의 소설 모두 상황이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잘 나타나고요. 이 독특함이 몇몇 작품에서는 금기의 선을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장면들을 읽다 보면 무언가 이렇게 좀 멈칫하게 되는, 거리를 두게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 선을 넘어가는 혹은 이 선을 넘어간 장면들을 통과하는 이 주인공들, 화자들이 결국에는 이 장면들을 통과하면서 마음속에 침전물들을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그 침전물들로 하여금 아프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좀 모호성이라고 하는 약간의 이 어두운 어떤 상황들이지만 그 속에서 느끼고 있는 약간은 건조하게 느껴지는 어떤 감상들, 화자들의 생각들이라고 하는 것이 천천히 좀 번지는 느낌이 있었던 소설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처음에 읽을 때 사실은 이 소설들의 내용과 구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딱 하고 꽂히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잖아요. 리뷰를 남기려고 정리를 하잖아요. 이 정리를 하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곱씹게 되면서 여운이 더 많이 남는 작품집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2권의 책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보통 저도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책을 많이 사는 편인데요. 가끔 이렇게 동네 서점들을 직접 가서 구매를 합니다. 이게 편함과 조금 저렴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면 온라인 서점으로 이제 사는 게 당연히 좋지만 또 이게 가끔 직접 가서 구매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직접 가는 과정에서 뭔가 좀 이 계절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책을 읽을 때 또 색다른 지점을 만들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게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책을 사는 것도 취미로 가지고 있는 만큼 가끔씩 이렇게 좀 가서 직접 이렇게 둘러보고 구매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가서 사면 이제 가서 보고 책을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과 좀 무관하게, 저희 독서 알고리즘과 무관하게 가끔 의외의 책을 또 고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처음 읽는 소설가의 책을 읽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읽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 경험들을 또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